자, 오늘 12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아티클스, 멤버스 이 두 개의 어레이 리스트를 DAO가 관리할 수 있도록 옮겨줬죠. 그리고 그 옮겨져 있는 DAO를 좀 편하게 가져다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좀 별도의 공간, 임시 창고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좀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글을 지웠다가 다시 쓰면 우리가 사이즈 플러스 1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글 번호가 중복이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하나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일단 우리 프로그램을 어제 이제 시각화 하면서 대충 그림으로 표현도 했었고요. 얘를 말로도 말로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고객이 이제 고객이 있는 거고, 우리가 메인을 실행을 시켜서 앱에 있는 run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밑에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 얘네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계획하는 모습으로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거엔 없죠. 아직 얘네들은 일단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까지는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DAO까지. 얘네는 일단 보류인데, 얘네 보류된 상태로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고, 원래 이제 DAO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이 실제 DB예요, DB. 근데 이거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얘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여기 안에 일단 넣어 놓은 거죠. DAO 안에서 DB의 역할을 대신할 어레이 리스트를 DAO가 직접 가지고 있게끔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원래 같으면 이제 DAO는 간단하게 말로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비스랑 DAO는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인터페이스로 서비스 DAO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터페이스로 만든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걸 오버라이딩해서 쓰는 클래스를 뭐 인플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인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을 좀 만들 거예요. 뒤에 인플을 붙인 이유는요, 인터페이스니까 임플리먼트로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름은 사실 짓기 나름이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서비스가 있으면 그걸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우리가 오버라이딩해서 쓰기 위한 실질적인 이제 로직을 담아주기 위해서 인플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이름을 좀 많이 지어주는 편인데, DAO도 똑같아요. DAO도 인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얘네가 데이터를 가지고 뭐 움직일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가 실제로 구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원래 얘네는 DAO의 역할은 인터페이스로서 추상 메서드를 만드는 것밖에 잘 안 해요, 원래는. 그리고 이 DAO 대신에 쓸 수 있는 말들이 또 있는데, 래퍼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래퍼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도 만드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미리 한번 깔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코드는 지금 서비스가 생략된 상태로 DAO까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거는 좀 독립적인 요소니까 이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직접 조작을 한다. 이거 가능한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실질적인 DB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서비스, 여기 DAO, 여기는 DB가 될 거고요. 얘네들은 컨트롤러가 될 거고, 여기는 그 앞에 있는 입구 컷 하는 앱, 저희 걸로 따지면 앱이죠. 앱. 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구조에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명령어를 보고 여긴지 분간해서 보내죠. 그리고 나면 얘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얘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얘를 서비스한테 넘겨요.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가 DAO한테 야, 이거 데이터 좀 가져와봐 라고 시키면 DAO가 이 데이터의 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를 얘한테 넘겨줄 거고요. 얘는 그 받은 데이터를 또 얘한테 넘겨주고요. 얘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단계는 이제 얘가 이렇게 명령하고 뭐 얘가 여기로 직접 접근하고 이런 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한 단계 한 단계씩 한 칸씩 밖에 못 움직여요. 돌아올 때도 똑같고요. 한 칸씩.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MVC 패턴의 구조인데, 지금 우리는 화면단도 없기 때문에 MVC 패턴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MVC 패턴이라는 건 모델 앤 뷰 컨트롤러라는 이제 그 패턴의 구조인데, 이건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MVC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자, 자바로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MVC 패턴인데, 얘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구조를 가지려면 우리가 뷰라고 하는 화면단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JSP를 사용해서 다루게 될 건데, 그 전인 과정이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럼 진짜 DB,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DAO밖에. 그래서 우리가 DAO를 만든 거고, 컨트롤러에서 아티클스를 직접 만들어서 쓰던 걸 여기로 옮겨놨죠. 그쵸?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옮겨져 있는 애를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네, 여기죠. 지금 컨트롤러가 DAO한테 직접 접근을 한 거예요. 서비스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거치고요. 그냥 DAO한테 명령이 들어간 거죠. 니 것 좀 줘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일부 서비스가 구현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러는 DAO한테 직접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서비스를 한번 걸칠 거예요. 자, 서비스를 한번 거치고, 서비스가 DAO한테 명령을 할 거고, DAO가 실제로 지금 DB는 여기 있지만 우린 DB가 없으니까 어레이 리스트, 안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 가지고서 뭔가 순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가 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한다던가, 이런 거 다 해서 실질적인 결과 데이터를 서비스한테 넘길 거고요. 받은 거를 컨트롤러한테 넘겨줘서 작업을 수행을 할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일단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 컨트롤러가 DAO한테 직접 일을 시켰다고 했죠.
직접 일을 시켜서 DAO한테 있는 아티클스를 얘가 받아왔어요. 그리고 받아온 걸 가지고 얘가 직접 그 아티클스를 조작하죠. 컨트롤러가. 그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자, 지금 우리 글 쓸 때 articles.add 하고 있죠. 이 add는, articles는 어레이 리스트고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 실제 데이터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얘한테 그 부탁해서 그 어레이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가져온 애한테 직접 뭔가 데이터를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애들을 했으니까. 그쵸? 지금은 그런 구조예요, 현재.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뭐 순회하고 판단하고 조작하고 이런 거 누가 한다고요? DAO가 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컨트롤러가 하고 있는 이 애드가 여기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뭐 DAO나 서비스 이런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일단 코드를 만들었는데, 일단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클래스마다 역할이 좀 중요해졌어요. 이 역할대로 분리를 시켜서 나눠 놓으면 가장 큰 이점을 보는 건 보안이에요. 보안. 데이터가 흐름대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칸씩 흐름대로 움직였다가 흐름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데이터가 변경될 위험이 없어요. 이 흐름을 벗어나는 코드는 우리가 안 짤 거니까. 근데 이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여기 있는 DB에 지금처럼 이렇게 강제로 데이터를 넣고 있고 막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데이터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발을 완료하고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기능적인 부분도 기능적인 부분이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화면에 보여준다던가 이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화면에 보여져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화면을 구성하는 그 뷰단을 만드는 건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고, 그 뷰단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기능을 투입시키는 건 이제 실질적인 개발의 영역인데, 그 개발의 영역 안에서도 기능을 주입할 때 이 기능이 조작해야 되는 데이터들, 이 기능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이 어딘가에서 손상이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 구조를 쌓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MVC 패턴. 그리고 패턴에는 다양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냥 MV 패턴도 있어요. 이거는, 얘는 모델 앤 뷰 컨트롤러인데 얘는 C가 하나 빠졌죠. 얘는 그냥 모델 앤 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MVC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 구조를 쌓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애드 되면 안 된대요.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한 게 이거예요. 얘가 여기서 애드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이 애드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에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조작할 친구, 걔가 누구죠? DAO죠, DAO. 데이터는 얘만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컨트롤러가 물론 얘 걸 받아온 거긴 하지만, 받아왔지만 이 받아온 데이터여도 어쨌든 결국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강제로 애들을 시켜서 뭔가 데이터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 컨트롤러가 DB에 직접 접근을 한 거네요.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수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코드에 보면 add 하는 이런 거 말고도 데이터를 실제로 컨트롤러가 조작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전까진 DAO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줄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제가 컨테이너에 있는 멤버 DAO가 애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멤버 DAO가 애드 메서드를 실행을 시킨대요. 이러면 이 멤버 DAO 안에 있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라는 건 그 add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얘가 실제로 작동을 한 거고 얘는 명령을 한 것 뿐이니까, 그쵸? 얘가 가지고 있는 DB를 조작하는 기능을 이 컨트롤러 단에서 명령해서 실행시킨 것 뿐이잖아요. 얘는 컨트롤러는. 그래서 이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add. 근데 여기에 이제 인자로 현재 넣고자 하는 우리가 조립한 게시물을 넘겨 줄 거예요.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지금 add가 빨간 줄이 떠 있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메서드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 만들어주면 되죠. create 메서드. 자, 여기에 여기 멤버 DAO구나. 저희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거 했으니까 멤버 DAO가 아니라 아티클 DAO겠네요.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얘도 회원 추가해야 되니까 어차피 만들어질 기능이에요. 얘는 그냥 냅둬도 돼요. 지금 현재 어차피 쓸 거예요. 이따가. 자, 그럼 이 아티클 DAO에 add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가 뭘 수행하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 안에다가 게시물 넣는 거 수행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해줄 거예요. 자,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실행한 이 add 메서드는요, 우리가 DAO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만들어 쓰기 위한 메서드고요. 실제 아티클 DAO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이 add는 어레이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는 기본 제공받는 메서드죠. 이름이 똑같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아티클스는 누구예요? 얘죠. 얘는 여기서 객체 만들었죠. 실제로 DAO 안에서만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프라이빗으로 바꿔줄 건데요. 이러면 다른 클래스에서 이 아티클스 못 건드리죠. 그쵸? 얘한테 직접 접근해서 얘 데이터 넣거나 뭐 빼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지우거나. 그쵸? 근데 얘를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지금 당장 여기서 엄청나게 뭐라고 할 거예요. 애초에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 안에서 아티클스라는 걸 쓰기 위해 우리가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아티클 DAO한테 있는 아티클스를 받아와서 밑에서 아티클스를 여기저기서 썼는데, 지금 당장 이 아티클스를 프라이빗으로 바꾸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밖에 못 쓰잖아요. 이 아티클스는 이 DAO 안에서밖에 못 쓰는 애가 됐죠. 그쵸? 그랬더니 얘가 당연히 뭐라고 하죠. 이제 못 가져온다, 이거 프라이빗이다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건 보이지가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안 바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옮기고 기능 테스트를 좀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흐름을 갖춰 놓은 다음에 그때 바꾸고 마저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열어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add 할 때, write 할 때 DAO에 있는 add 메서드를 실행해라 하고 여기서 조립한 객체에 넘겨줬죠. 그거 얘가 받아서 아티클스에 실제로 add하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 추가하는 로직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요거 하던 거를 DAO 쪽으로 빼준 것 뿐이잖아요. 그쵸? 빼줄 때 필요했던 메서드를 하나 새로 만든 것 뿐이고, 이거를 DAO에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게시물을 얘가 건드리고 있던 거를, 얘가 직접 add하고 있던 거를 그냥 여기서 add해라 하고 얘한테 역할을 넘겨준 거예요. 난 이제 게시물을 추가하지 않을 거야, 네가 추가해 하고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걸로 우리 멤버 쪽에도 있죠. 멤버 컨트롤러가 여기서도 두 조인 하면 멤버에 add 하잖아요. 멤버스에 얘도 바뀌어야겠네요. 컨테이너에 있는 멤버 DAO한테 add 라고 하는 걸 실행을 시킬 거고, 여기에는 이제 멤버 객체를 넘겨줘야 될 거고요.
인자값을 줬기 때문에 파라미터도 매개변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도 똑같죠. 멤버스에 애드, 얘가 하겠다 멤버를. 이런 밖에서 하던 거, 컨트롤러에서 하던 거를 얘가 할 뿐이에요, 그냥. 그죠? 자, 일단 요거까지 해놓고 나서 다른 컨트롤러 안에서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건드리는 다른 많은 부분들은 차차 수정을 할 거고요. 일단 라이트, 조인 부분에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거부터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에서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를 지워볼까요? 정신 없으니까. 이 정도만 꺼내놓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다시 열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사이즈 플러스 1이 아니라 실제로 넘버링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 넘버링에 대한 부분은 며칠 찬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때가 행성자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 12일, 13일 요 두 개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뭐 이것저것 생성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고 막 스태틱에 대해서 더 배우고 할 때 라스트 아이디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게끔, 그 메서드가 실행되면 넘버링이 알아서 되게끔 하는 로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자바 수업 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복습을 더 해주시고요. 자, 일단 제가 라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라스트 아이디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라스트 아이디는 뭐예요? 지금 이 글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 변수죠. 그러면 이 글 번호 이 라스트 아이디가 조립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요, 이건 그냥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DAO한테 라스트 아이디를 만들 겁니다. 얘를 여기다 만들 거고요. 일단 아티클 기준으로만 할게요. 멤버는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니까. 아니다, 같이 진행을 하면서 좀 추가해야 될 게 있으니까 여기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어차피 글번호, 회원번호가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라스트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얘를 지금 공통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공통되는 거를 컨트롤러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상속받게 했었죠. 그것처럼 좀 빼줄 거예요. DAO 패키지 안에다가 DAO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 라스트 아이디, 중복되는 이 라스트 아이디를 DAO에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얘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는 상속을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 아티클 DAO랑 멤버 DAO 둘 다 이 라스트 아이디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라스트 아이디의 값이 1 증가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테스트 데이터를 무시하고 일단 우리가 두 라이트를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아티클 라이트를 실행을 해요. 글을 썼죠? 그럼 그 글 번호가 증가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글 조립하기 전에 증가해야 되죠. 조립하기 전에 증가하고 그걸 그 증가된 값으로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게시물의 번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겹치게.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서 아티클 사이즈에 플러스 1 얘가 아니라 컨테이너에 있는 아티클 D 환태 get last id get last id 얘를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get plus last id 근데 이것도 별론데 그냥 get new id 라고 하나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메서드가 없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메서드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일단 메서드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뭔가 리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에 id의 값이 들어갈 거니까 이 자리에 뭘 남겨줘야 id의 값이 들어가서 그게 조립이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last id를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 초기화 안 했죠. 그 상태로 get new id 여기다가 last id 플러스 1을 넣어줄 거예요. 이러면 얘가 실행이 될 때 get new id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현재 last id에 플러스 1 해서 id한테 주겠죠. 그쵸? 우리가 articles size에다가 플러스 1 해놓은 거잖아요. 원래 그거 대신에 지금 현재 last id 마지막 글 번호 플러스 1을 해서 그걸 id한테 주는 거고 넣겠다 하는 거죠. 그쵸?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회원 번호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네요. 어차피 글 번호든 회원 번호든 둘 다 1부터 넘버링 돼야 되는 거 똑같은 거고 순서대로 1씩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기능이니까 얘도 빼서 DAO에 옮겨줄게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글을 쓸 때 게시물을 쓸 때 last id가 뭐 0이면 플러스 1 한 1이라는 값이 id에 들어올 거고 그걸로 조립을 해서 1번 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rite를 또 했어요. 그럼 그때 last id는 몇이에요? 아직 0이죠. last id 플러스 1을 한 거지 last id를 플러스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last id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작성된 글 번호를 last id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id니까 뜻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글 번호를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준 거를 현재 쓰는 글 번호로 넣어주겠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현재 last id는 마지막 글 번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글 처음 쓴 거라 그러면 마지막 글 번호가 0이었을 거고 1 증가해서 여기 들어갔으니까 1번 글이 완성이 됐는데 두 번째 라이트를 했을 때 그때 당시 last id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last id는 직접적으로 값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1번 글이 만들어졌지만 두 번째 라이트를 할 때도 last id는 아직 0이에요. 그죠? 그럼 last id를 증가시키는 부분을 하나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 시점은 어디일까요? 게시물이 조립이 됐죠? 그리고 나서 DAO한테 추가하라고 명령하죠. 그럼 이 조립된 게시물 들고 가서 이거 실행될 거고 그럼 그때 어레이 리스트에 실제로 게시물 하나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글 쓸 거래요. 그럼 이 글 써야 되는 이 시점 전에 last id는 증가를 해야겠죠. 여기서 last id 사용해서 조립이 될 거니까 여기 끝나고 나서 여기 추가되고 나서 다음 글 쓰기 전에 last id가 1 증가해야 돼요. 그럼 이거 시점 어디예요? 여긴 거죠.
add가 완료되고 나서 라스트 id의 본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글 하나가 추가가 된 거니까 라스트 id가 알아야 되는 건 현재 글 번호잖아요. 마지막 글 번호. 그러니까 add를 한 번 했어요. 그러면 라스트 id는 1이라는 값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글 번호가 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우리가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돼요. 만들어 놓은 로직이. 로그인을 했고 아티클 라이트 할 때 일단 지금 몇 번 떠야 돼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1, 2, 3번 글 갖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로직이 수행되려면 몇 번이 나와야 돼요? 4번이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1번 글이 나오네요. 이거 왜 1번 글이 나올까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 그냥 1, 2, 3 넣었잖아요. 이 값들이 들어간 거를 라스트 아이디는 모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이 테스트 데이터까지 다 감안해서 진행이 되려면 여기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결과적으로 add를 하는 중이죠. 아티클스한테 add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했다는 거네요. 그럼 얘도 위에처럼 바꿔줘야겠죠. 컨테이너에 아티클 DAO에 add 실행하게끔, 그리고 넘기는 인자가 이 아티클 객체. 근데 여기서 넘길 때 1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아티클 DAO가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get new id 라스트 id 플러스 1 해주는 이 친구, 얘로 숫자가 넘버링 되게끔 만들어서 넣어준다면, 자, 프로그램이 딱 시작되자마자 자, 이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로그인 했고요, 아티클 라이트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1번 글이 생성이 됐죠. 얘는 지금 무시하시고, 자, 이 흐름만 보세요. 로그인하고 라이트 했어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라이트죠. 우리가 실제로 한 첫 번째 라이트죠. 그러면 첫 번째 라이트 하기 전에 게시물 데이터,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때문에 먼저 게시물 3개 생기죠. 그럼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1번이 매겨줘야 되는 애들은 순서대로 얘네들이네요. 1, 2, 3번. 얘네가 1, 2, 3번이 매겨지고 나서 라스트 아이디가 3이라는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add, 라이트를 해서 이 add가 진행이 돼야 위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가 1, 2, 3이라는 걸 완료하고 라스트 아이디가 이 3이라는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add가 진행이 돼야 라스트 아이디가 또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죠? 이 add를 하기 위해서 get new id,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서 저장할 거고, 저장해서 add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 이 3이라고 알고 있던 애는 4로 증가된 값을 알게 될 거고, 그럼 순서대로 쭉 글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얘를 일단 다 수정을 같이 해줄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데이터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얘네들의 글 번호는 일단 1, 2, 3이 잘 들어와 있죠. 자, 여기서 멤버 로그인을 해요. 그 다음 아티클 라이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4번 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아티클 딜리트도 해봐요. 1번 글 지워졌죠? 실제로 지워졌고, 여기서 다시 라이트를 하면 몇 번 글 나와야 돼요? 5번 글 나와야죠. 우리가 4번 글까지 지금 되어 있으니까 5번 글 나오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자 이렇게도 해볼게요. 4번 글을 지워요. 그럼 2, 3, 5 남죠. 여기서 5번 글도 지울게요. 그럼 2, 3 남겠죠. 이 상태에서 글 써요. 그럼 몇 번 글 나와야 돼요? 그쵸, 6번 글 나오면 되는 거죠. 이제는 숫자 안 겹치고 잘 나오네요. 중간에 지워져서 날라갔던 그 번호 공간도 이제는 잘 나오죠.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지금 6번 글까지 만들었으니까 3개밖에 안 들어있을 거예요. 실제로 3개밖에 없어요. 지워졌으니까 나머지는. 대신에 그 넘버링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어레이 리스트랑 상관없이 라스트 아이디라는 변수가 마지막 글번호를 알게끔 로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금 그 어레이 리스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지막에 썼던 글번호를 알아요. 글을 100개 쓰고 100개 다 지우면 어레이 리스트 안에 몇 개 들어있어요? 0개 들어있죠. 근데도 글을 새로 쓰면 101번이 나올 거라는 거죠. 라스트 아이디는 100이라는 숫자를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거기 100이라는 숫자에 플러스 1 해서 get new id를 통해 플러스 1이 돼서 id에 들어갈 거고, 걔를 조립해서 add를 해요. add가 실행되고 나면 그때 라스트 id 뿔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 안에 글을 추가하고 나서 레스트 id는 101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1 증가돼서 얘 글 번호가 101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조립할 때 이거 값을 변화시키기 전에 값 그냥 플러스 1에서 조립을 시켜서 애들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그때 실질적으로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얘가 이 값을 알고 있도록, 잃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똑같이 멤버 컨트롤러도 해주면 돼요. 자, 얘도 자, 컨테이너 멤버 DAO한테 갖고 있는 get new ID 해주면 되는 거고, 테스트 데이터 add 할 때도 컨테이너 멤버 DAO add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회원번호 넘길 때에도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멤버 DAO가 가지고 있는 get new ID를 여기서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도 실질적으로 라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거니까. 네? 두 조인이요? 여기. 이 get new id를 쓰기 위해서 article DAO랑 member DAO에 같은 기능이 수행이 돼야 돼요. 여기도 last id 뿔뿔을 해줘야겠죠. add 되고 나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DAO라는 애가 last id를 알 거고, 얘를 값을 여기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프라이빗이 돼도 상관이 없죠. 아, 일단 여기에 이게 있구나. 그러면 얘는 일단 퍼블릭으로 해놓죠. 전 프라이빗으로 바꾸는 거는 좀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게시물 작성하거나 회원 가입할 때 회원번호, 글번호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을 한 거예요. 이걸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DAO가 직접 add라는 일을 직접 하기 위해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그 메서드가 실질적으로 어레이 리스트 안에 add하는 로직 구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last id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실제 지금 우리가 뭐 테스트로 만들든 글을 쓰든 할 때 그 글의 번호, 회원 번호를 알고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 글 번호나 이런 거 조립하기 전에 플러스 1한 값 넣어 주는 거고, 그리고 조립해서 add 실제로 완료되면 그때 1 증가시켜서 기억하게 하는 거고.
이런 로직을 좀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일단은 여기까지 한 거를 좀 커밋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이제 혼자 생각해내는 게 힘들 정도로, 왜냐면 새로운 구조를 아예 입히는 거니까, 해본 적이 없는 구조를 입혀야 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래도 천천히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얘 이름을 일번호, 회원번호, 오류, 글번호, 회원번호가 재사용되는 문제를 라스트 아이디를 통해 해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없네. 지금 이 내용은 수업 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공유를 제가 해놓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8시 5분부터 다음 내용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